안녕하세요. 상인천 중학교 정보교사 최정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인공지능 윤리 수업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릴지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요. 인공지능 윤리 교육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 윤리 교재 좀 소개해 드리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 교재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효과적인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고민들을 가볍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과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분리한 상태로 실천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의 원리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깊이 있게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하는 그런 교육 이후에 윤리 교육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런 방식도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대한 원리를 이해한 후에 윤리를 다룰 때 아이들이 원리가 이랬으니까 윤리적인 이슈는 이렇게 다뤄야 돼 라고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던 그런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교육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2015 교육과정 시기에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교육과정 안에 없었기 때문에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 교육과정 문서라는 것들이 보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이 가르쳐야 될 내용 가지고 아이들이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식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부분과 인공지능 윤리 부분이 좀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인공지능의 이해 영역, 그리고 원리와 활용하는 인공지능 원리와 활용 영역, 그리고 인공지능의 윤리를 다루는 사회적인 영향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실천이 될 2022 교육과정도 좀 살펴보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을 다룰 수 있는 디지털 문화 영역이 분리돼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한번 살펴볼게요. 고등학교도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그리고 데이터와 기계학습이 이제 윤리적인 측면을 다루는 인공지능의 사회적인 영향 부분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제시가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2022 교육과정에서도 인공지능 윤리를 다루는 부분이 인공지능의 사회적인 영향 영역으로 별도로 빠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공지능 윤리와 실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런 실습 부분이 분리된 형태로 수업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좀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 번째 이야기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더 깊이 있고 진정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교육과 함께 윤리 교육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물론 지금까지 교육도 좋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문제 해결에 적용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획하는 단계,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단계, 개발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단계가 문제 해결 단계라고 살펴볼 때 각 단계별로 인공지능 윤리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계획할 때도 개발자의 관점에서 윤리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사용자의 관점에서도 윤리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 전반적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어 주면서 인공지능을 개발해 가고 활용해 간다면 아이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런 방법, 그리고 제가 생각한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 교재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 인공지능 윤리 교재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윤리교재의 구성인데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왜 인공지능 윤리교육이 필요한지, 왜 꼭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의 10대 핵심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핵심 요건들을 담은 실습 사례들 가지고 아이들이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단원인 인공지능은 내가 한 일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단원은 친구 빨리 사귀는 인공지능 앱 만드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 그러니까 신학기도 그렇지만 전학을 갔거나 아니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을 때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인공지능 도움을 받아서 저 친구가 누군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다면 그 친구와 빨리 사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만약 친구 빨리 사귀기 앱을 만든다면 이걸 설계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했었는데요. 총 4개의 차시 중에서 첫 번째 차시가 바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차시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자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윤리적인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요. 두 번째 차시는 실제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차시인데요. 개발하면서 혹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킨다거나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적 이슈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한 인공지능 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윤리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개발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사용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 윤리적인 부분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실천적인 내용, 이 실천을 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총 4개의 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4차시가 모두 독립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별로 수업 시간에 필요한 차시를 뽑아서 쓸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좀 활용적인 측면에서 특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시별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설계하는, 인공지능 앱을 설계하기 위한 단계인데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윤리를 다루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인공지능이란 건 나쁜 건가 봐,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될 수 있어서 매 차시 시작은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례를 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삶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윤리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가 있어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는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아이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예시로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개발해야 하는 문제 부분,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이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이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친구 빨리 사귀기 앱 개발해야 하는 그런 문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인공지능 윤리의 핵심 요건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차시가 바로 첫 번째 차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차시를 좀 살펴보면, 이 두 번째 차시는 이제 개발자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해가는 과정에서 개발자가 좀 고려해야 되는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앱을 개발하는, 실습을 해보는 그런 경험을 갖는 차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시는 개발한 인공지능 앱을 활용을 해가면서 개발자의 관점과 사용자의 관점에서 서로 고려해야 하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좀 학습하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아무래도 개발자의 관점과 사용자의 관점이 분명히 갈등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라기보다 개발자와 사용자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실은 합의라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개발자와 사용자는 무조건 합의해야 해, 이런 내용을 다루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구성된 차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차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인공지능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앞에서 윤리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이해를 했다면 앞으로는 내가 이런 인공지능 앱을 개발하고 사용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들로 네 번째 차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교재를 가지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요. 실제 교재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윤리 수업의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10년 정도 되었던 사건이죠.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 이때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왔었는데 범인은 생각보다 빨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잡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을 어떻게 3일 만에 검거할 수 있었냐면 바로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CCTV 속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테러범을 검거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사람이 직접 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되어야 했을지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네. 그리고 메일 얘기도 좀 해볼게요. 우리 이메일 보면 스팸 메일이 자동으로 분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인공지능이 스팸 메일이라고 예상되는 것들을 스팸 메일함으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스팸의 공해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제가 무슨 말을 하던 얘가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만약에 아침에 너무 바쁘게 등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날씨를 확인하고 싶다면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거나 이러는 동안에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교복을 입으면서 혹은 세수를 하면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불러서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해주니까 어떤 시간적인 효율성도 좀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학습 보조 역할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수업에서 쓰고 있는 인공지능 사례인데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수업하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다가 조는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진 학생들이 누구인지를 선생님들한테 알려준대요. 그럴 때 선생님이 그 학생이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함으로써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30점이나 올랐다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도 보여지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루다도 볼게요. 이루다는 챗봇인 걸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이루다 챗봇으로 인해서 좀 심심했을 때 이루다와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마음의 위안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었죠. 그런데 이루다가 처음 나왔을 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루다가 이제 챗봇으로서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 부분인데요. SNS의 메시지 대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개인정보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 개인정보들을 걸러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띄어쓰기를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SNS 메시지에서 주소라던가 전화번호, 이름 이런 것들이 좀 필터링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이루다한테 너네 집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특정 사람의 주소를 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이슈는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킬 때 SNS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랬을 때에 내 정보가 이루다를 학습하는 데 사용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내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좀 찜찜함은 감출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루다가 학습이 다 끝나고 오픈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이 활용 과정에서도 어떤 윤리적인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은 우수한 성능을 내려면 학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는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루다에게 입력했었던 메시지들을 바로바로 이루다의 학습에 적용했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루다를 쓰다 보니까 기계가 또는 이런 챗봇이라는 것이 내 말을 알아듣고 답을 준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니까 농담도 던져보고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도 좀 걸어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거친 이루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슈 때문에 이루다가 이제 접게 됐고 작년쯤에 이루다가 새로운 버전으로 탄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기업도 기존에 이루다가 잘못됐던 점들을 좀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좀 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이루다를 만들다 보니까 이 이루다가 너무 모범생이 되어서 잘못 말하면 차단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범적이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오늘 야식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은 피자나 치킨 이랬는데 띄어쓰기가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낫이라는 단어 때문에 차단을 당했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네, 너무 윤리적인 이슈를 고려하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생길 수 있구나라는 점도 엿볼 수 있는 사례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이슈들을 충분히 고려할 때 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친구를 빨리 사귀는 앱을 개발하는 문제를 같이 제시를 하고 네, 윤리적인 측면을 설계 단계부터 개발 단계 그리고 활용하는 단계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활동했었던 사진들을 몇 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이들이 짝꿍과 논의를 하기도 하고요. 윤리적인 측면이라는 게 어떻게 답이 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하고 표현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한숨도 쉬어가면서 글도 고쳐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장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했었던 장면들을 활동지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아무래도 이 앱을 개발할 때 친구 빨리 사귀기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면 얼굴이라던가 아니면 이 아이의 이름 그리고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개발자 관점에서 수집해야 하는 개인정보인데 반대로 사용자는 저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 개인정보를 제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를 다루기에 앞서서 과연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슬라이드가 바로 한 30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3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했기 때문인데요.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을 매 슬라이드, 그러니까 1번 슬라이드는 1번 학생이 작성하고 2번 슬라이드는 2번 학생이 작성하게 해서 각자가 대답했던 것들을 공유하고 살펴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개인정보인 것과 개인정보가 아닌 것들을 좀 명확하게 잘 구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저기 있는 많은 것들이 다 개인정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뭐 이렇게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맛집 정보조차도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생년월일 아니면 뭐 출생지 뭐 이런 것까지 개인정보겠느냐, 저런 것들은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나를 식별해낼 수 있는 단서가 된다면 이제 개인정보라는 거고, 보통 이렇게 사람을 찾습니다 또는 강아지를 찾습니다 라는 전단지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나 강아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좀 많은 개인정보를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들을 그 전단지에 담았을 때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정보 또는 단서가 된다면 이건 개인정보다라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먼저 이해시키는 활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친구 빨리 사귀기 앱을 개발할 때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제 개인정보 수집하는 내용들을 좀 다루는데요. 친구 빨리 사귀기 인공지능 앱을 개발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이고 그리고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할 건가? 이런 것들을 자기 생각을 이제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고, 뭐 얼굴도 개인정보고, 내가 만약에 이 앱을 개발한다면 이름, 학교, 나이 이런 것들을 수집하겠다. 그리고 그 친구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또 몇 살인지 이런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수집할 거다라는 설명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개인정보가 바로 요즘 핫한 MBTI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의 MBTI를 안다면 나와 잘 맞는 친구를 찾을 수 있고 그 친구를 빨리 사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기에 앞서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발자 관점에서 좀 어렵거나 힘든 점은 없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의 관점이었을 때 아이들은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냥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앱을 개발할 때 상대가 수집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동의서를 내밀어 보자라는 것들이 아이들의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요청을 할 때 사용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또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는 내 개인정보 주고 싶지 않다, 내 개인정보 허락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줬습니다. 내 얼굴 사진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수집한 정보들 해킹당하면 내 피해가 너무 클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얼굴 사진 안 찍고 저 앱 쓰지 않아도 친구들이랑 더 잘 사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의 관점일 때와 사용자의 관점일 때가 아이들의 생각이 정말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앱을 개발하느라고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게끔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몰라 이렇게 방관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앱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동의를 해야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동의를 하라고 한다면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을 할 때 동의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동의서 안에는 어떤 개인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항목과 수집 목적 그리고 보유기간들을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 개인정보를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떤 부분을 내가 체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도록 하는 활동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았을 때 이 항목과 수집 목적 그리고 뭐 선택적 동의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제3자에 제공하는 내역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도 아이들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지금까지 나 무조건 동의해서 광고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왔구나 이런 경험들도 좀 하고요. 그리고 완성된 인공지능 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 사용되고 있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앱이 사용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분명히 친구를 빨리 사귀게 돕는 목적으로 내 개인정보가 활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목적과 다르게 내가 언제 등교했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같이 활용이 되고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그렇다면 나는 사용자로서 억울해만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기분이 나쁘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물론 뭐 학교에서 언제 등교했는지 파악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뭐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기분이 많이 나쁜 아이들은 앱을 만든 당사자를 처벌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또 개발자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데요. 이 친구 빨리 사귀기 앱을 개발한 개발자가 본인이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친구가 어느 친구인지 알려주는 과정에서 얼굴 사진에 그 아이는 숨기고 싶었던 커다란 점이 노출이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아이는 내가 숨기고 싶었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 건데 그때 개발자는 어떤 마음이 들지 좀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개발자의 경우에는 그런 개인정보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활동들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앱을 사용해서 친구들의 어떤 정보를 알게 됐는지 또 사용자의 관점에서 더 생각해 보도록 하면서 이 앱을 사용한다면 내가 국적도 알 수 있고 얼굴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성별, 나이 이런 것들도 다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수집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까지는 아직 미지수다. 잘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이렇게 세우고 인공지능을 좀 윤리적인 이슈로부터 좀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진 아이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차차 개선해 나가면 된다. 이런 것들을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다 보면 발전이 더딜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실천했었던 사례를 보셨는데요. 이런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교사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정적인 건 굉장히 빨리 학습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보다 나쁜 걸 많이 배웠을까 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커지지 않게끔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확대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무래도 윤리적인 부분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성공한 교육일까라는 고민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 윤리교육 실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면 할수록 윤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인공지능 윤리교육이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은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더 좋은 윤리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상인천 중학교 정보교사 최정원이었습니다.